네, 안녕하세요. 노을곰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녹화를 늦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영상이 늦게 올라갈 텐데 그래도 항상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에게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빗썸 포트폴리오로 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3만원씩 지금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매수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콘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써 총 매수 금액은 430만원 선입니다. 430만원. 총 수익률 마이너스 1.7%, 총 평가 손익은 7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개의치 않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어제랑 오늘은 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만원 매수를 했고요. 네, 계속해서 그냥 이 수익률을 보고 어떤 걸 더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계속해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바로 첫 번째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 들어갑니다. 자, 비트코인에 다가오는 데드크로스, 과거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물론 제가 차트의 맹신주의자가 아닙니다. 차트를 저는 좋아하지 않고요. 차트를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맹신하거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런 흐름이 있구나, 이 정도는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너무 믿지는 마세요. 재미로 보는 차트. 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역사상 데드크로스는 총 8차례 있었다. 이 데드크로스라는 게 뭐냐를 알아야겠죠. 자, 데드크로스라는 거는 50일 이동평균선, 여기 나오죠.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교차에 떨어질 때 나타나는 게 데드크로스입니다. 그럼 50일 이동평균선이 뭐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밑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드크로스는 8차례가 있었어요. 그 중에 4차례는 바닥일 표시를 했고 4차례는 30%, 60%, 61%, 65%의 하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4번은 데드크로스가 있다가 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4번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반의 확률이에요. 반반의 확률. 근데 꼭 이 데드크로스가 있고 나서 크게 가격이 요동치긴 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이 두 개의 선 보일 거예요. 파란색과 이 밑에 연한 파란색 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크로스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죠?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데드크로스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이틀? 3일? 뭐 이렇게 남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시점이 오면 보통 급상승 혹은 급하락의 패턴이 그려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항상 그래 왔고, 그래서 보면은 자, 이게 약세장이냐 강세장이냐로 봤을 때 그걸 맞추는 게 성공률이 50%다. 그러니까 반은 상승했고 반은 하락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과 2018년에 일어났던 이전의 데드크로스는 며칠 동안 매도가 이어졌다라는 건 하락을 계속했다. 데드크로스를 만나고 나서. 그러나 2021년 6월 달이랑 2020년 3월, 2019년 10월 달의 데드크로스는 거짓 신호였다라는 거는 이때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펌핑.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 지금 이런 차트상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정보로 전달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조만간 차트의 어떤 대규모의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가격에 그게 차트상에 어떤 나와 있다라는 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뉴스 들어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3위의 고래지갑. 3위의 고래지갑이 비트코인을 289 비트코인을 다시 추가를 했다. 더 사서 넣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 진짜 부럽죠. 보면 볼수록 이런 계속 살 수 있는 자금이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 13일날 몇 개예요? 433 비트코인을 지갑에 추가했다. 그래서 총 지금 123,261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 네, 그래서 고래는 계속 매집을 하는 중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고래는 왜 살까요? 계속 왜 살까요? 아무래도 가격이 더 올릴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계속 하는 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고래와 같은 움직임으로 투자를 하자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걸 참조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뉴스 넘어갑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우리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 미국 시장에서, 미국 금융권에서 탑3에 들어가는 전통 금융, 전통 은행입니다. 근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가 예전부터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계속해서 뭐 인재 채용도 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더리움 시장 점유율을 솔라나에게 계속 뺏길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니까 솔라나가 앞으로 많이 성장을 할 거다라는 예측을 한 거죠. 밑에 내용을 볼까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 알케시샤는 최근 연구 노트에서 이더리움이 경쟁사인 솔라나에게 시장 점유율을 계속 빼앗길 것으로 전망했다. 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뭐 다양한 뭐 근거는 막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JP모건도 같은 의견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 JP모건 체이스 분석가 니콜라스 파니지르조글루도 이더리움이 솔라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아발란체 등에 의해서 차질을 빚을 위험이 있다. 계속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에게 이 도미넌스를 뺏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도미넌스는 뺏길 수가 있어도 뭐 뺏기겠죠. 시장이 점점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근데 이더리움의 가격이 하락하냐,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시장의 어떤 점유율, 도미넌스 자체는 뺏길 수 있어도 가격이 그렇다라고 이더리움이 빠지고 나머지 코인들이 그 가격만큼 올라가느냐, 그거는 사실상 모르는 거예요. 이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의 양이 많을수록 이더리움도 살고 나머지 솔라나,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아발란체 이런 것들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뉴스를 전달을 해 드립니다. 뭐 유망한 코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 장애가 좀 있었죠. 예를 들면은 이더리움 킬러 취약점을 드러내는 버그로 인해서 9월 14일에 다운됐다. 뭐 전송이 안 된다든지 뭐 터진다든지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겠죠. 뭐 패치도 할 거고, 네,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솔라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스마트 체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안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뉴스가 나왔길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인투 더 블록 데이터. 뭐 여러가지 뭐 데이터 분석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투 더 블록 데이터를 보면 1시간 동안 16,000 이더리움이 매수됐다. 강력한 구매 활동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트위터에서 제공되는 인투 더 블록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트레이더들은 지난 1시간 동안 약 674억 원 상당의 16,000 이더리움 이상을 매수했다. 네. 뭐 매수의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처럼 이런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코인이 사실상 크게 없거든요. 진짜 잡코인 외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더리움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쨌든 고래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래들이 매집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고래들도 뭔가 알고 매집을 하는 걸 거예요. 그쵸? 우리보다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스위스 세바뱅크 CEO 내부 평가 모델에 따라 2022년 비트코인이 75,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바뱅크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부 평가 모델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평가 모델에 따르면 이제 75,000달러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75,000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는 네, 얼마일까요? 한 9천만원 정도 될까요? 네.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그렇다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유투데이에 따르면 스위스 세바뱅크 CEO는 자신의 회사 평가 모델에 따라 비트코인이 2022년 75,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자, 우리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믿고 있으며 우리 회사의 내부 평가 모델은 현재 5만 달러에서 7.5만 달러 사이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그 수준으로 갈 거라고 본다. 확신한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상승할 거라는 이유를 한 몇 가지를 얘기를 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2022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도움을 줄 거다. 우리는 완전한 규제를 받는 은행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도권에 들어있는 금융 시장이다. 우리는 은행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적절한 투자 시기를 찾고 있는 자산 풀들이 있다. 자기네들 갖고 있는 여러가지 투자를 위한 어떤 자금이라든지 여러 고객들의 자금이라든지 투자 고객들의 자금이라든지 다양한 운영하는 그런 자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자산 풀들을 자기네들은 가지고 있다. 우리 암호화폐 그 자산 풀들을 얼마든지 투자 상품으로 내서 투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밑에 볼까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 클레멘트는 비트코인이 휴면 흐름에서 매수 영역에 직입하고 있다. 이 바닥 신호는 비트코인 역사상 오직 5번만 신호를 주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휴면 상태. 주황색. 이 주황색 선이 비트코인 지갑의 휴면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휴면 상태.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보면은 이렇게 막 다운돼요. 휴면을 막 들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어떻게 돼요? 바이, 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바이, 사라, 바이. 지금 몇 번의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찍을 때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바닥을 찍었죠. 초록색 영역에 이 주황색 차트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이 회색선이 가격입니다. 엄청난 상승을 했죠? 자, 여기 볼까요? 찍고 물론 기간은 길지만 상승했죠. 상승 파동으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찍었어요? 상승하죠. 찍었어요? 상승하죠. 찍었어요? 네, 상승. 지금 찍었다. 지금 이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스에서는 지금 네, 상승 시그널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휴면 흐름, 휴면 플로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뉴스고요. 자, 거래소 유입이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고래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어떤 뉴스인지 한번 볼게요. 자, 거래소로 들어가고 있는 코인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고래의 활동은 지난 3월과 10월 트레이더들이 보았던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지 않는다. 이번에 좀 희한하다 이거예요. 여러 고래들의 지갑의 움직임이 다른 때랑 좀 달라. 뭐가 다르냐? 거래소 주소는 활동이 없다.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그 업비트에서 입출금 누르면은 나오는 나의 그 지갑 있잖아요. 그 지갑 주소가 활동이 없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유입 모두 여전히 누락돼 있다
유입이 안 되고 있다. 비거래 주소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거래되지 않는 지갑이 계속 늘고 있다. 자, 고래 주소 활동. 암호화폐 시장 조정 과정에서 고래는 축적 단계에 들어가 더 많은 코인이나 토큰을 구매하여 포지션을 늘리고 있는 시장이 반등할 때 손실을 메꾸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 딥바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에서 주어서 고래의 지갑에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개수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시장이 반등하면 그거를 매도해가지고 이익을 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움직임이 다르다. 왜? 어떻게 다르냐? 이러한 경향은 보통 체인에 있는 큰 주소의 활동이 급증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거나 급락하거나 지금처럼 지금 급락한 상태잖아요. 급락한 상태가 되면 보통은 이 고래들의 지갑이 막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왜? 저점이니까 주워야 되잖아요. 그죠? 딥바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활동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졌다, 예전보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에는 예전처럼 매도 물량도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죽고 있는 사람도 없다. 뭐 3위 고래는 뭐 제외하고요. 그런 상황이다. 자, 볼까요?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건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이더리움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축적하고 있다. 강세 신호로 간주가 된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희한하게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점 뒷매수, 뒷바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더리움은 고래들이 계속 매집 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비트코인을 고래들이 매집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안 좋은 거고, 이더리움은 매집을 많이 하니까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더 이상 지갑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홀딩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팔지 않고 있어요. 매도도 하지 않고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21포인트로 극단적 공포 상태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넘도록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43,771달러 되겠습니다. 도미넌스 40% 되겠습니다. 자, 김치 프리미엄은 3%가 채 안 되네요. 네, 2.6% 되겠고요. 자, 오늘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롱 포지션 71%, 숏 포지션 28%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황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뉴스가 그렇게 나쁜 뉴스가 없습니다.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너무 일일비 안 하시는 그런 트레이딩, 현명한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